예, 여러분 또 한 주일 새로 시작합니다. 축제 기간이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듯이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공급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에 각각 강의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잘 습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하려다가 이 파워포인트 기자재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오늘 그 내용을 좀 묶어서 코리안 드림, 한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아메리칸 드림, 중국몽 이런 것을 봤고 좀 더 앞에서는 자유주의자의 꿈, 사회주의자의 꿈, 또 과학기술자들이 테크노 유토피아의 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 꿈을 추구할까? 한국의 꿈이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한 100여 년 전을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19세기 후반, 그때 한국은 흔히 말하듯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착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고 농업에 기본한 왕조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죠. 세계로부터 아주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남성 중심의 혈통주의가 강했던 사회죠. 순전히 한국 사람들만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나 유튜브나 또는 그 TV를 보면 늘 나오는 것이 다이내믹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또는 한국에 살고 싶은 외국인, 이런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많이 달라졌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한 100년, 15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아주 고립된 은둔 국가가 이처럼 전 세계와 연결되고 소통하고 주목을 받는 이런 국가가 되었어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꿈이라는 우리 수업의 컨셉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거 꿈 같은 역사다. 꿈 같은 역사다. 그 얘기는 정말 현실 같지 않은 변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설명이 어렵고 글쎄 뭐 때문에 저렇게 한국이 저렇게 변했을까? 저 어떤 우연과 변수 때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따릅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른 면에서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꿈 같은 역사라고 보지 않고 꿈을 이루어 온 역사다. 이렇게 한번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추구해온 어떤 목표와 이 변화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의지 또는 어떤 꿈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한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 한국 사람들이 뭘 목표로 하고 열심히 달려왔나?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좀 낯익은 어떤 슬로건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내가 한 7개 정도를 좀 뽑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첫째,
그날이 오면 뭐 시로도 있었고 노래로도 있었고, 그날이 오면, 그날을 기다리는 또는 그날을 추구하는 강력한 어떤 소망, 의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김구의 나의 소원 같은 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이 경제적인 그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 이거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을 결집시켰던 그런 꿈이자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뭐 어떤 유행가 가사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가 출세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농촌이든 어촌이든 도시 변두리든 뭐 그 아버지가 농민이든 뭐 교사든 할 것 없이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꿈을 꿨고 출세의 꿈을 꿨고, 아버지들은 모두 자식의 출세를 뒷바라지하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한국을 민주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걸 위해서 자기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꿈, 그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한 힘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글로벌 코리아, 이 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반도 국가, 여기에서 그냥 몇천 년 살고 있었던 한국이 전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코리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꿈을 누군가는 꾸었고, 그것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 수업 시간에도 누가 얘기했죠?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건 월드컵에서의 이 슬로건이었잖아요. 무슨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독특한 문화적인 꿈, 이것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얘기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 뭐 계속 내려왔던 한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7 슬로건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서 한국의 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뭐 여러분들 아마 이 시문의 이 시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읽어본 적이 있죠. 그날이 오면, 이건 결국은 민족이 독립된 날이죠.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는 그날이 오면 뭐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이게 뭐 식민지 시대 때 많은 한국의 독립지사들 또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이 꿈을 가지고 저 꿈을 꾸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김구의 어떤 연설, 또 김구의 일생, 그 외에 뭐 이승만, 뭐 여운형, 우리가 뭐 김규식, 이름을 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방과 독립, 또 어떤 이 민족 국가의 건설, 이것을 목표로 하고 그 꿈을 꾸었죠.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누구는 만주로, 누구는 뭐 상해로, 누구는 미국으로 다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힘겹게 그런 이 민족 해방을 노력했고, 그 결정이 여러분 1945년에 어쨌든 한국의 이 독립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것이 비록 분단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한쪽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정치 공동체의 기반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꿈은 사실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해방은 되었고, 우리 정부가 만들어졌고,
우리 국가가 수립이 되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날이 오면 하는 이 꿈이 이루어진 셈이긴 한데, 역시 그러나 김구가 꿈꾸었던 또는 한반도가 전체로 통일된 그런 국가가 수립되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중요한 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을 이렇게 끌고 왔다, 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한국은 1945년, 더구나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져다 준 각종 밀가루, 원조, 이것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연명해야 할 정도로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가난한 농업국가, 지하 자원도 별로 없는 이 나라지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경제 발전할 수 있다. 이 꿈을 키운 거죠. 어찌 보면 정말 허황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이 한 국민 소득 $1,000가 되지 않는 국가가 우리도 앞으로 $30,000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는 것, 쉽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꿈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늘 이런 그 표와 슬로건을 우리 사회가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좀 촌스러운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저걸 전 국민이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또 올해는 일하는 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걸로 전 국민이 동원되었죠. 그래서 조국 근대화, 수출 100억 불 달성, 이걸 위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저축하자, 이런 것으로 온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같은 꿈을 추구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농촌은 이 새마을 운동의 형식으로 이 지붕도 바꾸고, 길도 개량하고, 또 이 농법도 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아주 이 정부가 강하게 위로부터 드라이브 거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이 정책도 다수 수행이 됐죠.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일단 목표를 세우면 달려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단결, 안 된다는 회의보다는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60년대, 70년대의 그 표어들, 각종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모두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 저축과 증산, 수출, 이쪽으로 다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성장으로 맞춘 탓에 때로는 인권이 유린이 되고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도 경제의 어떤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낸 거죠. 그 과정에서는 아주 강력한 박정희 대통령과 또 그 박정희 정부의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그런 정책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결과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한국이 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경제 성장의 결과 한국은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말하는 OECD의 국가로 가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별 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은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뭐 이걸 어떻게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뭐 8위다, 11위다, 뭐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 무역 규모상으로 10위를 오가는 이런 경제상의 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이 웅크타드에서 선진국 클럽 속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 한국이 무슨 그 선진국가와 같은 국가가 되는 것은 그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어떻게 보면 외국 언론의 비아냥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이 살던 시대의 이 큰 변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어떤 꿈, 집단적인 꿈을 강력히 추구해 온 결과인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뭐 정부만 거기에 힘을 쏟아서 뭐 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부가 끌고 경제 성장했다? 그건 아닌 거죠. 모든 개인들도 성장하고 싶었고 발전하고 싶었고 그것을 출세라는 말로 불렀어요. 하나도 그냥 시골에 묻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그냥 그 농사 짓고 그러다가 죽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비록 내 선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더 나은 세계, 더 잘 사는 세계, 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 욕구들이 모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노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참 촌스러운 노래죠. 유행가. 그 회전의자. 옛날에 회전의자가 아주 그 출세한 사람들의 약간 상징 같았어요. 그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 그 임자가 따로 없다. 그 누구든지 노력해서 거기를 가라. 너 높은 사람이 부러우냐? 그러면 네가 노력해. 이런 거죠. 그 회전의자 뭐 과장, 부장, 사장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출세해라.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이 동력으로 작동했죠. 그 출세라는 말이 나중에는 성공이라는 말로 연결됐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이 성공 스토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공시대라는 이름의 영화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처럼 정말 그 시골의 가난한 집안의 그 한 젊은이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어떤 사회의 중요한 자리로 올라서는 이 성공 스토리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표준적인 그 스토리가 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까 말한 경제 성장의 과정하고 같이 대체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 셀러리맨 신화라는 것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오고 대학을 마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안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드디어 어떤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 회사를 키워서 더 큰 어떤 이 재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셀러리맨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주 사회 최고의 어떤 그 부를 또는 권력을 지니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출세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됐다. 셀러리맨 신화죠. 나도 그런 셀러리맨 신화를 이루고 싶다. 나도 지금은 비록 바닥에서 뛰지만 내 꿈은 저 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셀러리맨 신화의 아주 상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꼽혔었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구속당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셀러리맨 신화의 스토리가 상당히 빛을 발했지만, 그러나 70대, 80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인물처럼 생각이 됐다.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어떤 꿈들이 있었던 거죠. 무슨 뭐 사장이 되고 재벌이 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괜찮은 아파트, 나도 좋은 자가용, 또 아주 괜찮은 소득, 그래서 때로는 아주 해외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그런 아주 유족한, 아주 풍족한 삶을 사는 그런 중산층이 되는 것, 이게 성공의 한 목표가 되기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달려왔다. 그것을 뒷받침했던 것은 강한 가족주의의 에너지죠. 내 자식만은, 내 아이만은 더 좋은 곳, 더 성공한 미래를 갖도록 해주고 싶다. 이 아주 강력한 가족주의, 이게 이런 어떤 출세의 에너지가 됐죠. 그래서 부모는 정말 가난하게 안 먹고 안 입고 모든 걸 모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뒷바라지를 했던 것. 이게 한국의 꿈을 뒷받침했던 힘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와 출세가 한 축이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한 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유를 얻고 싶다. 이 억압과 통제, 강제로 경제 성장하는 것, 그것보다는 자유와 인권, 이런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게 정말 또 강한 한 꿈이었죠. 얼마 전에 작고한 이 시인이죠. 이 김지하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그 시를 써서 많은 당시 이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정말 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 막 목마른 그런 이 갈급함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정과 꿈을 가졌던 사람들의 희생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그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희생을 가져왔죠. 4.19 학생혁명, 또 무슨 이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 항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민주주의를 향한 이 투쟁과 저항과 희생이었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시장도 우리 손으로 뽑고, 막 이 권력자가 제대로 못하면 촛불 시위를 해서 대통령을 해임시키기도 하고 후속시키기도 하고, 이게 한국이 보여주는 아주 이 독특한 지금 민주주의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에 보한 것처럼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도 할 정도로 이런 강력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것, 이것도 누군가 우리는 잘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추구했던 결과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같이 달성한 정말 흔치 않은 나라의 사례로 꼽힙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하요. 여기에 이제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슬로건이 있었죠. 글로벌 코리아. 아까도 잠깐 말을 했듯이 한국은
늘 이렇게 작은 나라, 요 좁은 반도 안에서만 살아온 나라인데, 그래서 은둔의 왕국이라고도 불렸고, 그냥 그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그 나라라고 다 얘기됐는데, 전 세계로 뻗어가자. 세계가 우리의 활동 무대다. 한국이 글로벌해지자. 이것도 한국의 꿈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코리아, 세계와 연결되는 한국,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같은 분의 메시지가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 충격을 줬습니다. 맞다. 요 좁은 땅에서만 경쟁하고 요 안에서만 미래를 볼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 봐라. 미국, 유럽, 중동, 남미, 전 세계를 무대로 너희 활동 영역을 넓혀라. 그러면 할 일 많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활하는 표준, 스탠다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을 한국적인 방식에 맞춰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표준을 주목해라.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이제 강조되었죠. 한국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세계를 봐라.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옮겨가자.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들, 이것도 한국의 꿈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나가서 배우고, 유학생도 많이 보내고, 또 한국을 배우고 싶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한국으로 오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로 인 앤 아웃,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항상 한국과 세계가 오가고, 이런 어떤 그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유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글로벌 코리아가 되었으면, 이런 꿈들이 있었던 거죠. 이 꿈이 여러분 불과 지난 한 30년 사이입니다. 그 30년 사이에 한국의 이 글로벌화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거죠. 그 글로벌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한국의 기업들이 어디에 광고를 하는 것, 우리 국내 신문, 국내 TV, 국내 라디오에 광고하는 것, 그거 이제 아니다. 글로벌해져라. 글로벌한 눈높이로 광고를 하고 또 어떤 그 마케팅을 펼쳐라.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뉴욕의 가장 한복판, 가장 광고비가 비싸다는 타임스퀘어 광장에 보면 한국 기업의 광고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난 거죠. 그뿐입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의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정보화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 공유되었던 표어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런 표어가 있었거든요. 정보화는 한국이 좀 앞서가자. 그래서 각종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어떤 그런 이 정보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어떤 법제와 그런 어떤 산업의 어떤 각 영역들을 발전시키는 것. 이걸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라든지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라든지 또는 이 5G의 어떤 공급 정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세계 상위를 점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정보화, 개방화, 글로벌화, 이것도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꿈, 어떤 목표, 그걸 추구해 온 힘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이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월드컵 4강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도 월드컵 세계 4강 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 최정상, 어떤 문화적인 그 영역에서 문화, 스포츠, 영화,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영역에 작동하는 거죠. 이제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꿈, 이 문화적인 꿈을 달성하고 싶었던 어떤 열정, 이게 여러분 김연아가 전 세계 서양인들의 동무대였다고 얘기됐던 그런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을 이루기도 하고 오늘날 손흥민 같은 대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미국의 어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는 이 영화 대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 한국에서 이름도 없이 만들어졌던 어떤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넷플릭스가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모두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 일종의 그 붐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최근에 보았잖아요.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에만 있나요? 오늘날 K컬처, K팝, BTS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 영향력, 그래서 BTS가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빌보드 차트의 상위에 몇 주 계속 랭크되는, 그래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도대체 갑자기 웬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도 누군가의 꿈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금 게임의 영역에도 그런 현상을 보죠.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인터넷상으로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그 문화 영역의 강국이 됐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창의력, 문화적인 컨텐츠 생산력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 우연히 어쩌다가 나도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는 해서는 곤란한 뭔가 거기에 작동한 꿈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런 꿈 중에 아직 뭔가 좀 잘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 있다면 노벨상을 한국은 배출하고 싶다. 이것 참 오랜 동안 한국 과학계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죠. 한국에도 뛰어난 학자들이 많고 과학기술 영역에서 정말 많은 그 젊은 새로운 인재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는데, 왜 한국은 아직도 노벨상을 수상할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그 프로젝트, 이것 지금 지난 한 20, 30년 넘게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정말 그 꿈으로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 꿈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도 지금 전 세계의 SCI 저널, 소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런 저널에
퍼블리시하는 논문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고 너무 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작은 논문들만 자꾸 양산된다, 이런 이제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단 여러분 이 큰 변화의 추세를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이루어진 위에 문화적인 컨텐츠와 과학기술의 생산력까지 상당 부분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한국이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룬 것,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만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 슬로건 중에 하나, 마지막.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 이 꿈, 이것도 참 많이 얘기되죠. 지금 곳곳에서 기회만 닿으면, 남북이 모이면, 또 남북한이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어린 학생들의 어떤 이 그림이나 글쓰기나 여러 가지 창작을 통해서 또는 스포츠 영역에서 남북은 하나고 통일을 달성하고 싶다는 꿈은 계속 피력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진 않았죠. 그러나 곳곳에서 이런 꿈이 어쨌든 자리하고 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요즘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뒤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이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 맞아? 이제 이런 얘기죠.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통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의견들이 좀 갈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는 해보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꿈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종합을 해볼까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이 있었나?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렇게 딱, 또는 중국 몽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결집해서 얘기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한국의 꿈 속에는 여러 가지 꿈들이 아주 강력하게 존재했고, 그것이 한국을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변모시킨 원동력이 됐어요. 그 하나하나의 면모를 우리가 오늘 몇 개의 표 슬로건을 통해서 지금 살펴본 셈이죠. 그날이 오면 그 어떤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되고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의 꿈, 이런 꿈들이 해방 이후 한국을 독립시키고 그 기초를 닦았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꿈이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1인당 3만 불 수준의 이런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원한다.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평등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꿈,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한국 이 좁은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글로벌한 사회가 좀 되자. 글로벌 코리아에 대한 꿈이 한국을 오늘날 전 세계와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이런 네트워크 강국이 되게 만들었고,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문화적인 생산력,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하던 그 문화적인 꿈, 그 꿈이 여러분 기생충, 무슨 오징어 게임, 김연아, BTS 이런 걸 가능하게 했던 동력이었죠. 통일, 노벨상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꿈으로 남아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꿈의 리스트 중에 부분들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리안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들이다.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더 한번 세분해서 한 번 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아까도 말을 했듯이 축제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했어요.